자, 반갑습니다. 고전 3문 7 옥소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옥소전이 지금까지 봤던 3문 중에서는 가장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이 많기도 해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4번 문제의 보기를 살펴본 후에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의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옥소전이라고 하는 건 가족 간의 이별과 만남이라고 하는 이야기 구도 속에서 특히 남성 인물의 활약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뭔가 영웅적 활약상이라고 하니까 전쟁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고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근데 특히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의 위기를 해결해주는 업적을 이루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출세에 대한 욕망을 가진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또한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 부분에서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뭔가 현실을 고려할 때 조금 피폐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목적도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뭐 가족 간의 이별, 그다음 만남, 남성 인물의 영웅적인 활약, 특히 중국에서 활약하기 때문에 대리만족, 민족적 자부심, 꿈과 희망 등을 준다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인물이 많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해가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 밤에 대사마가 일개를 생각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인물인 대사마라고 하는 주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일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 아니면 한 가지 계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묘한 계략을 생각하고 검수를 행하여 촉군 중에 들어가서 전쟁 상황인데 우리 팀 말고 다른 팀, 총나라의 진영, 총나라의 군대에 간 것 같아요. 총나라 군대 속에 들어가가지고 상황이 어떠니 대사마가 살피니까 검수를 다해서 장군 차에 딱 돌입했는데 사방이 철망이고 아무것도 한 군데도 허술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마치 이 대사마가 검수를 행하여 돌아다닌 것을 본 것처럼 꾸짖어서 대사마가 깜짝 놀래서 깨달아서 말하기를, 이때 어천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천수는 나중에 내려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귀술이라고 하면 이때 귀자가 귀멸의 칼 할 때 귀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도술이라고 보면 돼요.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남의 군중 총나라 군한테 들어갔다가 낭패했네. 누가 낭패를 했냐면 지금 대사마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마가 낭패를 겪었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내 마음대로 총나라 군을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나의 본진, 내 장소에 와서 우르르 하여 조금 답답해 가지고 옥소를 내어 1곡을 부으니 옥소를 불었던 것 같아요. 1곡, 하나의 곡, 한 곡을 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옥소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옥을 깨치는 듯한 소리가 났고, 자, 촉진의 장졸, 촉진의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때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옥소 소리겠죠. 옥소의 노랫소리, 악기 소리가 듣고 이러한 촉진 장군들이 고향 생각을 많이 해서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상, 이때의 총나라의 승상입니다. 지금 보았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총나라와 총나라가 아닌 나라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총나라가 아닌 나라의 이름은 조금 이따 나올 거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대경,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자, 승상, 총나라의 승상이 얘기합니다. 이는 장자방후 1인이라 예전에 옥소 잘 불렀던, 악기 잘했던 그 사람 다음에 또 잘하는 사람이 있네 하고, 군사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었으니까 군사들 호령해서 진정시키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 군사들이 계속 달아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대사마가 촉진의 상황을 보고 군사를 내가지고 쫓았대요. 그렇게 했을 때 진공 두 장수와 장어 두 장수가 협공해서 유인하고 물러가니 이제
이제 여기서 보면 대사마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막 쫓았어요. 그런데 진공, 장어 이 사람들이 협공해서 이 군사를 쫓아내니까 다시 대사마가 답답했습니다. 분노해서 잡고자 했지만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진공 도장소와 장어 도장수는 촉나라에 속합니다. 하지만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장어 도장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려가 볼게요. 대사마가 분노해서 말하기를 저 중에 천신 사람이 있구나.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 같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대저 확실하게 승상이 경문을 외우면 만들어졌던 도술이다. 아까 전에 철망이 벗어지는 양 이게 싹 다 알고 보니까 총나라의 승상이 했던 일이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천수와 장수백이 나와서 위에서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어천수와 장수백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송진에 있는 대사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잘 보니까요. 저의 수양아들이에요. 소장, 저의 소인하면 제가라고 하는 이제 사극에서 보통 보면 아버지한테 소인이라고 아들이 이렇게 낮추어서 조금 얘기하죠. 소인, 이 장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천수의 사위다. 지금 장수백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장수백의 수양아들이더라. 누가? 송진의 대사마가. 그 다음에 누가 사위더라? 어천수의 사위더라. 누가? 지금 대사마가. 다시 말해서 여기에 소장의 수양아들이자 어천수의 사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송진의 대사마가. 알고 보니까 제 수양아들이자 양아들이자 어천수 사이던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자세하게 구했대요. 그러니까 승상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자기 아들이다. 승상이 아버지이고 아마 송진 대사마라고 하는 송나라 진영에 있는 대사마가 자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옥소곡조 또한 자기의 강릉추월이라 그 악기가 강릉추월인 것 같은데 라고 승상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진정하지 못하고 다시 앉아서 말을 못하다가 초강께 이 사연을 구했다고 합니다. 초강은 색깔을 살짝 또 다르게 표시해 볼게요. 왕이 놀라서 말하기를 여차하면 승상의 자제를 불러서 이때 촉승상의 자제는 아마 송진의 대사마를 말하는 겁니다. 네 아들이었나? 그러면은 너희 둘이 딱 만나면은 이 전쟁 쉽게 끝나지 않을까? 천하가 다 하나가 되지 않을까?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승상이 말을 합니다. 물론 부자 사이의 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군사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군사와 신하라고 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제가 원하니까 한번 원하는 게 있는지 들어보세요. 제 말 들어보시고 제가 밤에 천문을 한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쭉 별자리를 보니까 뭔가 좋은 기운을 좀 띠고 뭔가 평정할 징조, 세상을 평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왕님의 당신의 별자리를 또 보니까 좀 희미하긴 하지만 또 좋은 기운이 있어서 이러한 천명 하늘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면 아마 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따르면 복이 오고요. 이걸 거스르면 화가 발생할 거예요. 대왕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초광이 말을 하죠. 얼마 있다가 얘기하기를 처음부터 승상 당신이 지휘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어떻게 당신의 지위를 안 쫓겠어요? 당신의 지위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승상이 이렇게 얘기하죠. 승상이 못내 할애하고 나아가서 장수백과 어천수를 데리고 나아가서 어천수한테 송진 대사마한테 글을 보낼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대사마가 조금 울적하고 좀 가만히 있던 울적하던 차에 좀 쓸쓸하고 그랬던 차에 적장이 글을 가져왔거늘 글을 가져와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적장 조금 전에 어천수로 하여금 글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때의 적장은 어천수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대사마의 말입니다. 대사마가 쭉 읽고 있는 글얼이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래쪽이 읽고 있는 건 대사마이지만 이 내용은 이춘백의 글입니다. 송나라의 승상 이춘백은 내가 그를 송나라
읽고 있는 건 대사마, 내용은 이춘백의 글, 총나라 승상이 이춘백의 글입니다. 그래서 승상 색깔로 같이 칠할게요. 총나라의 승상 이춘백은 글을 보냅니다. 아, 슬프다. 뱃속에 있었던 아이를 멀리 떠나서 원수로 만났네. 내 죄가 커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변을 당해서 죽을 뻔했지만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잘 지내고 있었다.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내 죄를 천자한테 가서 받을 테니까 지금 이 편지 가지고 온 사람 어천수거든. 너의 장인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자세한 얘기 어천수한테 듣고 강릉 추월 그 옥소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대사마가 보기에 몸이 벌벌 떨리고 손발도 정신이 없이 어장군을 바라보니까 어천수가 맞네. 대사마가 말합니다. 의심치 아니하니까 얘기 좀 해줄래요? 라고 얘기하고요. 어천수가 자초지종을 말했고 대사마가 옥소 색깔을 잘못했네요. 대사마가 옥소를 가져다 주며 말하기를 이거 아무리 불어도 소리 안 나거든. 그러니까 좀 상대방한테 가져가 줄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천수는 이 옥소를 받아가지고 돌아가 승상에게 드렸고요. 승상이 받아보니까 강릉추월이 맞았습니다. 한 노래를 부니까 대사마가 이거를 듣고 촉진 속에 들어가서 울면서 얘기하기를 승상이 통곡을 그치고 다시 승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설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인물이 나오고 계속 전환되기 때문에 승상이 통곡을 그치고 얼굴을 들어보니까 자기 얼굴과 대사마의 얼굴이 차등이 없다. 똑같거든. 얘기를 이루지 못하고 대사마는 또 눈물을 흘리고 정신을 잠시 잃었습니다. 승상은 조금 슬퍼하고 위로하고 대사마를 이렇게 위로하고 붙들면서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대사마가 아이고 제가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조부목 괜찮으셨고요. 외가를 찾으라고 했었던 말씀도 있었다 라고 하니 승상이 쭉 이르시고 초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대사마가 초강을 보고 얘기하기를 왕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요. 왕은 대사마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들 찾았으니까 진짜 경사 아니가 참 잘됐네. 내가 분수에 넘치게 자네 아버지 만나가지고 천하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너희 둘이가 만났으니까 참 경사다. 나 혼자 돌아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사마는 크게 기뻐하면서 표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표는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임금에게 적어 올리는 글이라고 하네요. 천자한테 올리고 사연을 갖추어서 아뢰었다. 자, 대박입니다. 새로운 천자도 등장했어요. 천자가 첩서를 보기 전에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평정하기를 날로 기다렸던 차에 크게 기뻐서 이제 여러 가지 벼슬도 내리고 칭찬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대사마는 환군 돌아와서 여러 가지 날을 지내고 며칠이 지나고 사람들도 만나서 어떻게 떠났는지 사위와 장인의 예를 쭉 보이면서 말하기를 상서 부부는 참 잘됐네. 못 볼 줄 알았는데 보게 됐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인물이 굉장히 많고 헷갈리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위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요한 인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송나라의 대사마라고 하는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운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아까 편집글을 보면 있었고요. 촉의 승상인 이춘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 사이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어렸을 적 헤어졌다가 지금 전쟁 때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나왔던 다른 인물로는 또 누가 있었냐면 장수백과 어천수가 있었습니다. 장수백은 이운학의 수양 아버지, 양아버지였고 어천수는 장인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지금 총나라의 군사로 왔던 이 두 사람도 전쟁에 와서 우연히 이운학을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총나라 왕도 있었고 천자도 추가로 등장했어요. 이렇게 인물표를 바탕으로 내용을 한번 이해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